좀 소개를 드리면요. 전국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에서 교육국장을 맡고 있고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영기라고 합니다. 예. 오늘 하는 얘기는 유기농업에 관련한 얘기인데 선생님들이 가진 유기농업의 시각과 제가 가진 유기농업의 시각을 이렇게 살짝 좀 가깝게 만드는 그런 과정일 것 같아요. 이거를 한 번에 선생님들한테 머리에 딱 주입시켜 준다면은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유기농업을 가리키는 대학이 없고요. 그리고 보통 외국에서는 한 학기 과정입니다. 한 학기 과정의 유기농업을 쭉 말씀드리고 또 유기농업의 역사는 농업의 역사는 만 년이잖아요. 만 년의 역사를 다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한 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양반 누군지 아시나요? 돈 많은 사람,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미국의 대부호, 투자자. 2014년도에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이 사람을 초청했죠. 그래서 300명 학생을 두고서 이 사람이 강의를 해요. 이 사람이 강단에 오르자마자 300명 서울대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경운기 몰주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0명 중에 한 명도 경운기를 몰주하는 친구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들었는데 경운기를 못 문단 말이야? 그럼 졸업하고서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공무원 하고 싶다 했답니다. 300명이 다 같이. 그것도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대학 서울대에서 300명이 다 같이 공무원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참 특이한 나라다. 자기 같으면 자기가 20대 초반이라면 중국에 가서 중국 여자 만나서 땅 사가지고 농사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이유는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가장 투자 가치가 좋은 건 먹거리다. 먹는 거다. 먹는 거 이상의 투자 가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유기농업의 인증 마크들인데요. 우리나라나 중국 아니면 미국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어떤 단체가 그 단체의 철학과 정신을 가지고 인증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농민들이 실현시키면 주는 인증이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소비자들은 그 인증 마크를 보고 유기농산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나라는 58개 인증기관이 있는데 작년에 2개가 또 없어졌어요. 60개 있다가. 엄청 많죠. 독일은 9개의 인증기관이 있는데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만 인증하는 인증회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9개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58개나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유기농 코너 이름들은 주로 뭐죠? 뭐 초록마을 뭐 이런 것들이죠. 행복중심 뭐 이런 것들. 근데 보니까 약간 느낌이 틀려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니까 뭐 근본으로 돌아가라. 유기라는 말이 생체 뭐 이런 뜻도 있지만요. 살아있는 이런 뜻도 있는데 근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뭐 산에서 온 유기농입니다. 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입니다. 뭐 순수 자연. 이게 좀 외국의 유기농 코너 이름들이고요. 우리랑은 좀 틀린 것 같아서. 강의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먹는 거 생각하면 막 요즘에 골치가 아프죠. 특히 먹는 거를 해줘야 되는 부모님들은 더 골치가 아픈데 그 차들 다 타고 오셨죠. 저도 되게 썩음썩음한 똥차를 끌고 세종에서 왔는데요. 요즘 차가 좋은 차는 타보니까 이렇게 매다기에 300km까지 간다고 써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차도 좋은 차는 300km라고 써 있을 거예요. 제 거는 좀 후져서 240까지 써 있는데 300km를 달리는 차는 무엇이 좋아야 될까요? 뭐가 좋아야 차가 300km를 무난히 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저는 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차는 이미 300km를 넘었는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면 그 300km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에 써 있잖아요. 잠깐 졸음했더니 번쩍 어디? 저승. 그거잖아요. 우리의 먹거리가 저는 300km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00km도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500km의 먹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 제어하는 방법. 저는 그게 유기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지 아닌지 한번 지금부터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식물재배의 기원, 학자들은 만년 됐다고 얘기합니다. 외국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란과 이라크 사이를 흐르는 티그리스 강. 두 강이 하나로 모여지는 곳이죠. 제가 지금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는데요. 양평에도 저런 데가 있죠. 예, 두물머리. 두물이 하나로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하우스 농사를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땅이 얼마나 좋은지 트랙터로 로타리를 치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돌덩이 하나가 없고 보통 쇠꼬챙이를 이렇게 쑥 찔러도 1m 정도는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실상은 토양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강이 지구 생성 이래 계속 유기물을 실어다 낳는 어떤 퇴적층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여기에 티그리스 강에 탄화된 1만 년 전에 호밀 씨앗들이 나와서 학자들은 인류 농업의 역사가 여러 군데서 발상이 됐는데 여기가 발상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충북 청원 소롤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토된 구석기 시대 벽시인데요. 요거 몇 년 됐는지 아세요? 1만 3천 년.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티그리스 강보다 더 오래전에 농경을 시작했다는 거죠. 충북 청원에서 생명쌀 축제를 하죠. 그 축제를 하는 이유가 이 쌀이 출토됐기 때문입니다. 유럽 애들이 얘기하는 유기농업입니다. 유기농업은 양질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적용되는 원리는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고 토양 비옥도를 유지시키고 증진시켜서 환경 파괴를 막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우리랑 조금 틀리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마 근데 얘네는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이 얘기하는 유기농업의 목적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60년대 70년대 중금속 오염이라고 하는 큰 사고를 겪어봤기 때문에 현대 농업이 가져다준 폐해를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건강저해, 공해, 환경 파괴, 지력 감퇴, 외부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는 고비용 생산력 감퇴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농업 본래의 모습과 잃어버린 생명가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적 농업의 피해는 대부분 시장 경쟁 상품화의 진행에 의해 나타난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랑 좀 더 틀리죠. 느낌이. 일단 반성을 하고 들어간다는 느낌도 있고요. 아이폼이라고 하는 국제 유기농업 운동 연맹이 있습니다. 1972년도에 프랑스의 자연과 진보라고 하는 소비자 단체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폼의 유기농업의 목적입니다. 토양 생태계 인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의미하고 유기농업은 각 지역적 조건에 합당한 생태적 프로세스, 종 다양성 및 생태 순환에 기반하고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배제한다. 각 지역적 조건에 합당한 생태적 프로세스 무슨 뜻일까요? 너희 지역에서 가능한 농사 방법을 찾아라 이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농사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월 말에 여기 홍동도 모를 심겠죠. 보내고 나면 뭐가 오죠? 장마가 오죠. 날은 덥지요. 습기는 많지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1년에 강수량의 3분의 2가 쏟아지죠. 그것들이 물이 철철 넘쳐나죠. 그걸 철철 넘쳐나는 걸 막기 위해 뚝을 막죠. 우리한테 맞는 생태적 프로세스는 뭘까요? 논이죠, 논. 논이 아니고서는 농사가 불가능한 땅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땅들이. 저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 땅에서 되지 않는 짓은 하지 말아라 이런 뜻도 됩니다.